현재 시간은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소 조용한 잠잠한 시장 안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종목 무엇이 있었을지 이분과 함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지금 시장과도 같은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무언가 심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 종목은 KTNG예요. 사실 KTNG가 강했을 때는 시장이 불안할 때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네. 해지 역할하거나 안전자산처럼 KTNG를 모아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 3,200. 그래도 연중 고점 수준에 있는데 그쵸. 그 안에서 KTNG가 잘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 이게 워낙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업이익 잘 나온 거 대비해서도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죠. 그만큼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주가도 반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매출 같은 게 1조 5,5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9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7% 정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민생 지원금이 지금 풀리고 있죠. 그 지급에 따라서 전자담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동사에서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3년간 주주 환원 금액이 한 3조 7천억 원 정도를 잡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한 1조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에도 한 2조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을 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과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현재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이랑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해외 공장을 계속 이제 좀 진출을 하고 있었죠. 특히나 카자흐스탄 공장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원가 경쟁률이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담배값 인상 이야기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해야 돼요. 최근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뭐 담배값 10,000원 시대 오나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KTNG가 주주 환원이라던가 꾸준한 실적으로 인해서 왔잖아요. 50일 네. 신고가 기록했잖아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상승룸이 열릴지 이 뉴스를 통해서 또 한 번 레벨업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정부 정책 방향과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도 오늘같이 이렇게 첫 발표가 나온 날은 당연히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겠죠. 분명 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추세, 우상향하는 추세가 크게 벗어날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서는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인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가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에세 중에서 로얄 팰리스가 가장 비싸죠. 그게 아마 한 갑에 제가 알기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은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한 갑에 한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신 김에 한 보루 정도 사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었는데 여행 가신 김에 이렇게 사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큰 이제 틀에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고배당주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을 먼저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KT입니다. 두 회사 모두 공통점이 있죠. 네, 공공기관 출신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기업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유동화를 많이 시켜서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었고 정부 정책 방안과도 맞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KTNG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담배를 저렴하게 사는 팁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상순간 놀랐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도 금연하시는 게 몸을 위해서 그럼요. 좋지만 네. 일단 KTNG만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KTNG처럼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주가 상승하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종목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KT가 같이 보인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던 오늘의 52주 신고가 종목 KTNG 알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SPL셀입니다. 오늘 SPL셀의 주가가 갑자기 또 시세가 급변해서 네. 눈에 띄어서 차트를 봤더니요. 하루 이틀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최근 들어서 계속 시세가 분출됐다가 다시 제자리 가고 분출됐다가 제자리 가고 왜 이렇게 변동이 큰 건지 좀 네. 시선을 끌어요. 네, 이게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를 놓고 보면요.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게 지난 5년간 추세적인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갈성 싶으면은 그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탈출하는 기회로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 주가 차트 자체가 이런 흐름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정부에서 청정 수소 전 주기 생태 구축을 이제 국정 과제로 이제 13일 날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3일에 수소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는구나 하고 메모를 일단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날씨 영향을 받는 재생 에너지의 그 간헐성을 보완책으로 이제 꺼낼 때 ESS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저장 장치도 우리가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액체 또는 기체로도 이제 유연하게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ESS보다 오래 저장이 보관이 가능한 게 특징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 정책 지원금이 투자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관련된 생태계에는 그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4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네. 됐으니 보유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 평단이 여기서 팔려치면 다시 내려가고 그쵸. 계속 매물 소화 중이었던 거잖아요. 돌이켜보면은 SPL셀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이제 수소 테마가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였던 네. 것 같거든요. 다시 그때 그 광명,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SPL셀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저는 하방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수소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정책 테마로 굉장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요. 에너지 정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생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이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SPL셀 같은 경우에도 직전 최고점을 좀 따져본다면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서 만 원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전고점까지 갈 거다라고 투자를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정 어느 정도 가격대 안에서 매매하는 전략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방은 다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SPL셀 정말 오랜만에 시세가 분출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 가슴 졸이게 하고 있는 종목이었죠. 알아봤고요. 다음 포인트 종목은요. 오늘 굵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을 자극하고 있는 건 방산주인 것 같아요. 네. LIG 넥슨뿐 아니라 현대 로템도 밀리고 있고요. 뭐 빠지려면 빠지게 만들 만한 뉴스거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LIG 넥슨의 낙폭이 큰 이유는 그 고평가 논란. 그렇죠. 왜 유독 많은 방산주 안에서 매번 LIG 넥슨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죠? 네,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청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뒷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 주가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에서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던 방산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방산주가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흘러나왔던 뉴스들이 항상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또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제 로키드 마틴과 비교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주가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26년도 이제 선행 PER 같은 경우에 동사가 한 33.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방산 업체들 평균이 33.5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방산 기업들 평균보다는 동사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리가 현재 뉴스로 좀 흘러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네,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선행 PER이 14.7배라고 합니다. 그럼 동사보다는 훨씬 한 반가격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PER을 좀 받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동사가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현금 창출력 같은 경우에도 동사는 28.5배인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12.8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이제 기사 논리를 이제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린 부분인 거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방산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은 드론에 대한 부분이 포트폴리오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가 부진한 회사와 주가가 가장 잘 나가는 방산 기업을 비교하다 보니 이런 갭이 생겼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여전히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 든든한 편입니다. 그리고 청군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고마진 이제 그 수출 물량들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청궁이 동사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분도 분명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LIG 넥스원의 이 고평가 논란 속에서 보유자분들은 같이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시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정민 이사님이 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당연히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어쨌든지 어느 정도는 주가적인 차트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을 만든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이 가격대에서 더 추가적으로 투매성 물량들이 나온다라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조금 비중을 좀 채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매도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종전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 재건주 쪽으로 오히려 어느 정도는 좀 자금을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전쟁은 절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협상하는데 몇 년이나 걸렸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쟁들은요. 협상하는 데만 보통 연 단위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LIG 넥슨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직전 저점이 48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8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투매성 물량이 더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내 포트에 다시 한번 편입시키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히려 투매성 물량은 적극적으로 매수 편입의 기회로 삼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금액이 나온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매수 기회로 삼겠다라고 의견 주셨잖아요. 오늘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이 폴란드발 문제로 인해서 하락하고 방산주가 좀 다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 LIG 넥스원의 추가 하락이 나올 때 그 종목을 살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방산주에서 더 선호하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악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그 보험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그 이율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폴란드 그 보험공사에서 네. 이제 거부했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예보에서 바로 또 반박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원래 고점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뉴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해석하는 그 뷰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방산 섹터 안에서는 지난번에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는 이제 90만 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0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돌파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장기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 편입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감사하게 61선까지 좀 빠지고 있죠. 만약에 저라면 120선까지 빠진다라면은 더더욱 좀 포트를 공격적으로 늘려도 괜찮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하락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매수 기회가 곧 오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 종목은요.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보여지는 테마 안에서 골라봤습니다. 심택이에요. 오늘 앞서 그 박진희 기자님도 전화 연결 통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고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던가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실적을 소속들이 발표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 다들 증권사 평이 좋습니다. 네. 어제는 원희가 EPS가 있었고 그쵸. 오늘은 심택이 나오는데 하반기 턴어라운드 이거 자극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가 이제 레벨 대비해가지고는요,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40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5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영업이익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NDR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기관계 창구, 외자계 창구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스템 패키지와 그다음에 GDDR7의 성장세에 현재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수주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밝히기로는 작년 말부터 현재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모바일 디램, 그다음에 낸드 양쪽에서 모두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 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켄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메모리 3사 유일하게 모두 대응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로 메모리 3사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캠도 4분기부터는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끌어올리면서 심택의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택의 주가가 강했고 두 자릿수의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옛날과 비교해보자면 심택이 강했을 때가 딱 GPT 등장하고 그쵸. 막 AI 붐이 네. 일어났을 때 기판으로 핫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 고생을 했거든요. 네. 현 구간에서는 다시 과거의 그 광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찾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소캠 부분에 대해서도 동사가 굉장히 항상 NDR이나 이런 부분들 IR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좀 그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이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가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점을 가진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NDR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포인트 잡고 있었던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향으로 G20을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안에 그 GDDR7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에도 온보드 타입으로 탑재는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그 서브 스프레이트 기판이 필요한데요. 이 기판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엔비디아가 G20을 본격적으로 납품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심택에게도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큰 그림상으로 제가 꿈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브 스트레이트 기판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인식이 이미 시장에는 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지금처럼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뜨겁게 상승하더라도 네. 기다리면은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켓 마진 같은 경우에도 서버 모듈용 그 PCB보다는 훨씬 마진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3분기와 4분기 때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뉴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에 대해서 계단식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럼 전체 4개 안에서 오늘 이정민 이사가 선택한 탑픽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오늘 심택을 골라주셨네요. 안정적인 KTNG보다 심택이 더 매력적입니까? 네, 제가 원래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죠. 네, 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침대처럼 편안한 종목을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제가 원래 LIG 넥스원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격적인 밸류를 놓고 봤을 때 심택은 여전히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심택으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6,000원 이하에서부터 모아
모아 나가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택을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탑픽 종목은 심택입니다. 편안함보다는 좀 공격적이지만 그만큼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턴어라운드 하반기 준비해 볼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